네, 혈세 낭비로 지적받아온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 법원이 사업을 추진한 전임 시장에게 200억 원대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전임 시장에게 이 막대한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또 다른 경전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회부 윤재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용인 경전철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네, 사업을 추진할 때 승객 수요를 너무 과도하게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현장을 직접 가보니 퇴근 시간인데도 한 칸짜리 열차가 거의 텅 비다시피 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돈 먹는 하마가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수요 없는 운행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적자가 얼마였습니까? 법원은 경전철 수요 예측이 잘못돼 용인시가 지금까지 4,293억 원을 손해봤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하루 승객이 13만 9천여 명이 될 거라고 부정확하게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에도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운영 초기 이용객 수는 하루 9천 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용인시가 민자 사업자인 캐나다 봄바디에사의 최소 수입을 보장해준 탓인데 재판부는 최소 수입 보장 약정에 따라 2043년까지 총 2조 원을 용인시가 지급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자, 이 판결이 더 의미가 있는 게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용인경전철이 개통한 2013년에 소송을 냈는데 민자 사업에 대한 첫 주민 소송이었습니다. 시를 위해서 복지와 또 여러 가지 참 다양한 사업들에 활용될 것들이 그런 엉뚱한 것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지자체장들이 무리하게 추진한 혈세 낭비 사업에 주민들이 직접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네, 법원의 결정을 보면 용인시가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2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큰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현재로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일단 당사자인 이정문 전 시장이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시장은 전임 시장 때부터 진행된 일이고 당시 중앙정부의 승인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용역 줘가지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해준 거기 때문에 당차관들이 해줬다는데 믿고 쓰는 수뿐이 없죠. 용인시도 이정문 전 시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과하다며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러한 경전철 사업 여러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여기 용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들은 용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우이 신설선과 신림선은 실제 이용객이 예측 수요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의정부와 부산 김해는 3분의 1 수준입니다. 매년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 규모의 적자가 쌓이고 있는데 결국 시 예산으로 민자 사업자의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책임한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선심성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주민들한테 되돌릴 수 없는 정도의 피해를 일으켰던 그런 단체장들과 기관들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을 물린 것은 상당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네, 보신 것처럼 지자체장 치적 쌓기 사업에 경중을 울린 판결이었는데 총선을 앞둔 선신성 공약에도 경고가 됐으면 합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